악재가 기록적으로 쏟아져 심각한 상황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 내리고 있는 눈의 양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쌓이는 상황입니다. 서부를 중심으로는 35년 만에 가장 많은 100cm 이상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의 적설의 깊이는 3m를 넘은 상태입니다. 이에 자위대원까지 동원돼 지붕에 눈을 치우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도 많은 눈이 내려 혼잡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공식 적설량이 3.8cm였고 눈이 가장 많이 내린 서초구도 13.7cm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한국의 10배 이상 눈이 내려 그야말로 꼼짝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 원인은 강한 바람과 눈구름이 북서쪽에서 몰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한국 동해안을 비켜가 일본으로만 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강추위의 전력 사용량도 98%에 도달하며 곳곳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일본인들은 여름에는 태풍과 홍수, 겨울에는 폭설, 때때로는 지진까지 난다며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연재해 말고도 코로나 대응은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일본은 며칠 사이 확진자가 2배 이상 증가하며 하루 8,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작년 말 이후 확연히 감소세를 보이는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특히 도쿄의 상황이 심각한데 3일 연속 2,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일 스가 총리가 비상사태를 발령했음에도 이미 늦은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은 도쿄올림픽에 대한 꿈도 접게 만들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본인 87%가 도쿄올림픽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7일 현역 IOC 위원 가운데 가장 오랜 기간 재직한 딕 파운드 위원도 도쿄올림픽에 대해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1978년 위원이 된 이래 부위원장 등 여러 요직을 거친 유력 인사입니다. 파운드 위원은 현재 상황을 방안의 코끼리로 비유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지만 누구도 선뜻 나서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2013년 올림픽 유치 당시 비용을 7조 9천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17조 원으로 불어난 상태라 중단을 외치는 순간 책임이 그에게 쏠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사안은 백신도 구세주가 아니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는 백신을 먼저 접종하고 있는 영국과 미국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영국은 지난달 8일부터 접종을 시작해 화이자 등 3가지 백신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접종자가 150만 명 정도에 그치며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에 영국은 접종 개시일 이후 더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확산을 막지 못한 런던 시장은 중대사건까지 선포했습니다. 중대사건은 대중의 심각한 위해나 안전 관련 위험이 큰 상황을 뜻합니다. 가장 적극적인 접종을 하고 있는 미국 또한 최대치인 하루 30만 명 이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을 코로나에 이겼다는 증거로 만들겠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 국민들은 동일본 대지진 극복을 목표로 했다가 다시 바꿨냐며 냉소적인 반응입니다. 실제로 열릴 가능성이 적은 것이 대표 선수단 선발을 20%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국가대표 선발을 위한 대회들이 잇따라 취소됐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총 33개 종목, 선수 600여 명을 선발할 예정이었지만 지금까지 13개 종목, 117명만 뽑은 상태입니다. 게다가 경제를 지탱하던 자동차 산업까지 몰락 위기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공장 화재와 전 세계적 품귀 현상으로 대규모 감산이 시작된 것입니다. 산케이 신문은 최근 토요타 등 주요 업체가 40에서 50% 감산이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로 8일 혼다와 닛산 등은 월 5,000대 이상 감산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차량용 반도체 주문이 밀려들어 한박 웃음을 짓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최근 애플이나 글로벌 전장업체들도 한국과의 협력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대차와 삼성전자의 주가는 올해 저점 대비 2배 이상으로 오른 상태입니다. 일본 수출 규제 후 내놓은 필승 코리아 펀드도 90% 이상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코스피 지수 상승률은 G20국가 중 단연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교 상황이 오자 스가 정권은 다시 한번 한국 때리기로 반전을 노리는 모습입니다. 8일 위안부 피해자에게 일본 정부가 1억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듣고 강력 반발한 것입니다. 스가 총리는 직접 판결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브라질을 방문 중인 모테기 외무상도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어 유감을 표했습니다. 특히 9일 오전 강경화 장관에게 통화를 요청해 20분간 항의도 했습니다. 일본은 이런 사안을 포털 전면에 게시하며 혐한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작년 7월 아베도 배상 판결에 반발해 수출 규제를 단행했지만 몰락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스가 또한 취임 100일 만에 지지율 74%에서 39%로 하락하며 되돌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과연 일본 정부의 올해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